안녕하세요. 4월 8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상 보시면요. 다우지수가 0.8% 상승, 나스닥은 1.24%, S&P 500은 1.11% 상승 마감했고요.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1% 그리고 0.8% 정도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유럽 증시는 약세를 좀 보인 반면에 미국 증시는 그래도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침에 일단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좀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개장을 하기 전에 미국 증시 또 미국 선물 지수 한번 체크해보고 시장을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종목들 한번 좀 보시면 좀 대부분 종목들 지금 다 상승으로 마감했죠. 마이크로소프트 1.8%, 엔비디아도 2.4%, 지금 하락하는 게 인텔이 2.57% 하락 마감했는데 인텔을 제외하고는 AMD도 지금 2.7%, 그리고 브로드컴이라든지 퀄컴 이런 종목들도 다 반도체 업종도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양호한 흐름, 구글과 메타 그리고 아마존까지 모두 상승했는데 다만 좀 테슬라 2차전지 관련주 쪽이 좀 매우 좋지 않습니다. 3.63% 좀 하락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은 좀 여전히 좀 흐름이 좋지 않을 거로 좀 보여지고요. 아마케 좀 열리고 있는데 일단 1912 일단 제약바이오 쪽도 양호하게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머크는 그렇게 큰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고 0.2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2차전지 쪽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더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 그거는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한번 좀 보시면 좋은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만기 채권 수익률인데 일단 한동안 좀 이 4.0을 좀 이탈하면서 이거 좀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이제 금리 인하의 영향을 좀 받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4.4까지 올라왔어요. 직전, 저항대까지는 뚫어주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 인하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이 이런 점 때문에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이번에 3월달 CPI 발표가 나올 텐데 이제 4월 달에 나오겠죠. 요거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4.5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은 좀 시장이 상당히 좀 긴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외에 또 실시간 상품 가격도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상승을 좀 했죠. 좀 유가를 보시면 87.63% 63달러까지 상승을 좀 했습니다. 종가로는 86.73달러로 마감했고요. 브렌트유는 90달러를 넘었습니다. WTI는 아직 넘지는 않았고요. 구리 가격은 0.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구리 가격은 그래도 뭐 추가적인 상승은 안 나왔는데 금 가격은 1.76% 상승을 했고요. 또 보셔야 될 게 또 코코아 가격도 좀 많이 올라갔죠. 코코아 가격이 역시나 5%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의 코코아를 지금 생산을 거의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라고 하면 한국 가구, 요것만 좀 상승을 좀 했는데, 워낙 요거는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라서, 권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유가 상승 관련주 쪽,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유가 상승이라든지, 구리 관련주 쪽, 이런 것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일단 1억대의 자리를 계속 유지는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무너졌을 때 같이 무너지나 했는데 그래도 코인 가격은 잘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반감기가 얼마 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반감기 영향을 좀 받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알트코인도 시총 좀 큰 종목들 한번 봤었을 때 이더리움도 500만원에서 좀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뉴스를 봤었을 때 뭐 거의 비슷한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도 비슷비슷하니까 새롭게 나오는 테마들이 좀 나올 때까지는 뭐 계속 이런 뉴스들 돌아가면서 상승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리기판 관련주 쪽이에요. 계속 시장 뭐 반도체 업종, 특히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지금 유리기판이 항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주도주가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다. 그리고 일단 유리기판의 장점도 있는데, 요게 일단 얇아질 수 있다는 점, 기판 자체가 얇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일단 상용화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요거 관련주들이 아직 매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이진 않아서 그냥 기대감만으로 일단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C가 좀 새롭게 대형주 쪽에서는 대장주로 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외 피롭틱스, YC캠, HB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SKC 일단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 뭐 계속 고점 뚫어가면서 양호한 흐름, 시간 내로도 1.38% 상승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고점 자리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ISC 인수했기 때문에 뭐 관련주로 또 ISC도 같이 보실 수는 있는데 그냥 SKC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관련주 쪽을 따로 보기보다는 그냥 바로 대장주 노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피롭틱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시간외로도 좀 3.8%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YC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리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아무리 이제 가는 종목이 이쪽으로 좀 몰린다 하더라도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눌림을 좀 기다렸다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HB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시간 외로는 1.74% 하락 마감했는데 그래도 뭐 저항대까지는 뚫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 이후에 뭐 조정 개파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올라올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TSMC, 지금 대만 쪽에 지진이 나서, 별 피해가 없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좀 어느 정도는, 피해 구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엔지니어, EUV 분급화한다, 이런 기사 내용인데, 뭐 아무래도, 영향이 하나도 없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 TSMC가 지진 발생 10시간 만에 웨이퍼 팹 장비 복구율은 70% 수준이고, 대만 타이난 남서부에 있는 최신 팹 18 복구율도 80%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복구율이 아직은 100%는 아니죠. 여기에 따른 또 뭐 여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반사이익은 얻을 수 있는데 요거에 따른 관련주, EUV 관련주 쪽을 보실 수가 있고요. IMT 워트 동진 세미캠이 관련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 IMT 저항대 자리를 좀 뚫어주면서 금요일날 2,500억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졌어요. 시간 외로는 3.7% 정도 하락 마감해서 28,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요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대금 많이 터진 것 대비 윗꼬리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요런 자리가 지지된 28,000원 지지가 되면 다시 한번 반등 자리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워트 그리고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과 관련주로 보실 수 있는데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크죠. 그래서 좀 천천히 우상향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워트보다는 IMT가 차트적인 면에서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IMT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태열, 체코 벨기에와 연쇄회담, 원전 반도체 동맹 협의. 그래서 원전 관련주 쪽 뉴스들이 좀 몇 개씩은 나와 있어요. 근데 좀 그나마
새로운 뉴스를 좀 말씀 좀 드리면 지금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 체코와 네덜란드와 연쇄 회담을 갖고 원전 협력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체코 쪽은 이미 이제 6월 달에 확정을 좀 지을 텐데, 우리나라와 이제 프랑스, 둘 중에 하나가 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 쪽을,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프랑스 쪽은 일단 탈원전 한 적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격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낫지 않나. 그리고, 체코나 폴란드 쪽, 우리나라 쪽에, 많이 또 협력 업체들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쪽으로 좀 기울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서도 기사 내용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최종 낙찰자로 참여하길 희망한다. 이러면서 체코 측에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요런 내용들, 해외 쪽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질 수 있어요. 관련 쪽이 우진엔텍, 우리기술, BHI, 두산 로보틱스가 아니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거 좀 수정해 놓을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G2파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 일단, 전고점 자리를 좀 돌파했는데, 안착은 못했어요. 근데, 이 정도 흐름이라면 다시 한번 재돌파도 가능해 보이고요. 거래대금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진 엔텍, 금요일 날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습니다. 시간외로 1% 정도 좀 밀렸는데, 이 정도면 크게 밀린 건 아니라서, 다시 한번 재상승 가능해 보이고요. BHI 이 종목도 일단 직전에 저항선 자리 요런 자리를 지지하고 또 올라왔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더 들어와야지 이 종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나 직전 저항대 자리에서 지지를 해서 또 올라왔는데 자, 거래대금이 이제 줄면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타이밍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G2파워는 이제 만원대 자리를 뚫어주는 구간을 제가 항상 노리고 있는데 쉽게 돌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씩 상승을 해서 우상해서 요 만원대 자리를 강한 거래 대금으로 뚫어주는 타이밍, 그런 자리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덕수 총리 탄소 중립 실천 위해서 450조 이상 투자한다. 요거 금액이 좀 크죠? 450조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확실히 좀 이슈는 될 수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정책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죠. 그리고 한 총리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까지 감축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 450조 원 탄소 중립의 100대 기술을 추진하고 금액이 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주 쪽 그린 케미칼, 금연 그린파워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린 케미칼은 좀 거래대금이 한번 빵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추가적인 상승 없이 계속 밀렸거든요. 직전에 역시나 저항대 자리에서 딱 내려오긴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거래대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대금 들어오는지, 아침에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좀 많이 들어온다, 2배 이상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그런 자리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종목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아침에 거래대금 터지면서 좀 올라오는 거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연 그린파워 일단 추세적인 면에서는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이런 자리에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한번 노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린 케미칼보다는 금연 그린파워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이 이스라엘의 최대 피해 가할 것, 요거는 일단 계속 확실하게 오늘 이슈가 된다 이렇게는 좀 볼 수가 없어요. 또 공격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유가 상승, 이거는 아침에 또 원유 선물 가격을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외신들이 라마단 권능의 밤인 오는 10일에
전후에서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잠정적인 리스크라는 거죠.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만은, 요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일단 유가라든지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전쟁 관련주 쪽이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지수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 상승 관련주 쪽 흥구석유, 한국석유, 대성에너지, 천연가스 제어, 또 전쟁 관련주 쪽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흥구석유는 시간외로 좀 밀리긴 했는데 여전히 하락했지만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상승 마감해서 유가가 일단 저는 이제 90불대까지 한번 WTI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아침에 좀 오히려 밀렸을 때 눌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눌렸을 때 계속 한번 담아보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 이등주로 이제 한국석유가 있는데 한국석유보다는 그냥 가격이 높아도 흥구석유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쪽은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좀 적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갭상승한 자리에서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상승으로 2.4%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갭을 메우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받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가가 오히려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 쪽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방산주,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이런 종목들 한번 저점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와중에 가장 좀 좋아 보이는 거는 코지 테크놀로지. 요거는 LIG 넥스원에 납품하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금요일날도 거래대금이 한 300억 가까이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평소 거래대금이 좀 많이 없는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좀 드리진 못했어요. 한 400~500억 이상 좀 나와주는 거래대금 나와주는 종목들을 대부분 좀 추천을 좀 드리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긴 했는데, 단기로도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원유 상승이 좀 나왔는데, 다음은 또 구리까지도 좀 보실 수 있어요. 역시나 또 금요일날 시세가 좀 잘 나왔는데, 구리가 좀 요즘에 가격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구리 관련주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전선 관련주까지 같이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원유도 그렇고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당연히 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도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떨어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런 면에서 일단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러니까 CPI 발표가 나왔을 때 예상치보다 또 높게 나오게 되면은 올해 일단 2번에서 3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1번에서 2번, 그리고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좀 심해지면은 금리 인상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이번에 지금 대선이 있어요. 미국에서 대선이 있어서 아마 대선 끝나고 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을 좀 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좀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이런 빛의 금속 가격도 올라가는 게 썩 그렇게 좋진 않다. 원유도 지금 90불대 가까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 쪽은 일단 지수가 하락하는데, 지수 하락했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구산업, 대창, 풍산, 요건 구리 관련주, 그리고 전선 쪽은 대한전선, 대원전선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구산업이 일단 구리 쪽에서는 대장주 보실 수 있고요. 1.4% 시간으로 밀렸지만 역시나 또 밀려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지수가 빠지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대창은 이등주라서 패스하시면 되고, 풍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탄학류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탄피,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죠? 탄피가 이제 구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총에 들어가는 탄피도 그렇고 포 사격할 때도 역시나 또 구리가 좀 들어가서 이런 종목들도 방산 쪽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차트가 우상향으로 깔끔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풍산도 일단 흐름은 괜찮다.
그리고 대한전선, 그리고 대원전선. 대원전선이 일단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 이제 바로 따라가면 위험하죠. 그래서 요런 종목들 좀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낫고, 차라리 그렇다면은 구리 쪽에서는 이구산업이라든지 풍산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 주 시작인데 뭐 우리나라 또 선거도 있고 좀 미국장이 상승을 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일단 대선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선물 옵션 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선물은 아닙니다.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지수가 좀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점 일단 이번 주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또 CPI 지수 또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좀 보고 나서 시장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또 화이팅 하시고, 저도 지난주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주는 좀 나아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